오늘 그 온몸을 던진 기자 4명 가운데 2명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장수경 기자 그리고 고한솔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2009년도에 한겨레 소속 선배들이 노동 OTL이라는 기사를 썼었거든요. OTL? 네네. 이제 엎드려 좌절하는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형상화한 건데 예. 그때 당시에 4명의 선배들이 4곳의 현장에 이제 위장 취업을 하셔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기사를 쓰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10년이 흐른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번 비슷한 걸 해보자. 네,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노동 현장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기자 일이 힘들던가요? 한 달간 그 일이 힘들던가요? 사실 저는 배달을 했었는데요.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을 했었는데요. 기사 발제 안 하는 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배달 일 하니까 애사심이 좀 돋으면서 얼마 가진 않았지만 기자 일보단 그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달 많이 일이. 힘들겠죠. 그 장수경 기자죠? 네. 배달 일을 했고 고한솔 기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저는 생산직군이라고 불리는 생산직 노동자로 한 5주 정도 일을 했습니다. 뭘 만드는 공장? 2곳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 안산의 PCB라고 이제 전자제품 뜯으면 나오는 그 인쇄로 기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업무를 했었고, 그다음 2번째는 인천의 한 공장 이제 취업을 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마스크팩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습니다. 배달 대행이라는 건 뭐예요? 배달 대행이라는 건 이제 고객이 어플을 통해서 음식 같은 걸 주문을 하면 그렇죠. 이제 그 음식점에서 계약 맺은 배달 대행 업체가 대신에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짜장면집 같은 경우에는 소속 배달원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는 알겠어요. 좀 이제 다른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는 주문 받으면 연락이 오면은 그때 그 주문 받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픽업하고 픽업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건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네네. 주로 일이 야간에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 보통 배달 시간이 한 12시간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9시부터 밤 9시. 아침 11시부터 밤 11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요? 네. 그 제조업체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했어요? 하루에 거의 12시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두 분 다 똑같이 한 12시간이네? 그죠? 네. 처음에 취업은 각자 알아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 이제 각자 알아서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파견업체를 통해서 주로 이제 일자리를 구했는데 파견업체 가서 면접 보고 직접 이력서 쓰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좀 구했습니다. 근데 금방 구해져요, 일자리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일이 워낙 힘드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하나가 있으면 그 일자리 하나의 파견업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빨리 이제 사람을 좀 투입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 업무에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될 수 있으면 빨리 집어넣자 이런 주의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일이 있기 힘들어요?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날 안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인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을 했었을 때 입사 동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10명 안팎이었는데 그날 점심 먹고 그냥 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당일날? 네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제 다음날부터 좀 친해져야겠다 싶은 친구가 다음날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고한솔 기자의 챕터 제목이 교체되는 부품, 맞교대 제조업 노동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조업 노동자 맞교대하는 사람들은 부품인가요? 일단 기사에서 표현하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제가 일했던 공장의 그 팀이 사람을 마치 이제 부품처럼 쓰고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쓰게 됐고 공장 전체가 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측의 입장에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면 이제 기계를 24시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낮 시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야간 시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야간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힘들면 바로 그 누구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장이 굴러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금방 적응이 되던가요? 아르바이트는 많이 해봤는데 공장에서 실제로 일한 적은 없어서 적응이 쉽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대제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주는 주간조로 일을 했고
그다음 나머지 2주는 야간조로 일을 해가지고 이게 생체 리듬을 이제 180도 바꾸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적응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쭉 돌아가는 데에 한 위치를 차지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약간 버벅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제가 기사에는 모든 기계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처음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의 속도를 늦춰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일한 사람이든 반년 일한 사람이든 똑같은 속도로 기계를 돌리거든. 왜냐하면 물량은 정해져 있고 그 물량은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계 앞에 앉았을 때 너무 당황한 게 제가 이 검사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기계 속도를 늦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앞으로 제품이 처리 못한 제품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 이제 SOS를 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량을 나중에 빼놓고 이제 나머지 업무를 좀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참. 그리고 배달 대행 이건 주로 남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일한 업체에서 거기에 속한 배달원이 한 25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 한 명 여성 라이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첫 출근한 그 주에 이제 그만두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배달 일을 하다 보면 뭐 운전하시는 분들 여성 라이더들을 만나기가 사실상 힘들었고 그러니까요. 면접을 볼 때도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업종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나요? 사실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일자리잖아요. 플랫폼 노동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아까 고한솔 기자가 설명했듯이 저희가 이제 10년 전과 지금과 무엇이 달라졌을까를 이야기할 때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긴 일자리였고 그렇죠. 지금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노동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순을 가장 적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이 노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건당 돈을 받게 되니까 매월 뭐 받게 되는 돈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게 성과급제다 보니까 그 배달하는 개수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콜을 친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콜 개수를 친다고 하시는데 그 콜을 치는 횟수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죠. 한 달 정도 했죠. 네네.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제가 한 3주 정도 했거든요. 3주 정도 해서 110만 5천 원 벌었습니다. 그럼 그게 시간당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은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이랑 되게 비슷한 숫자예요. 비슷한 숫자.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였다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회사에서 사고 수리비나 뭐 치료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 사업자였다 보니까 오토바이 수리비 뭐 21만 원 정도를 제 돈으로 냈어야 했고 이런 걸 다 이제 치료비도 다 빼고 보면 한 20여만 원, 30여만 원 가까이는 이제 제가 적게 받은 계산을 해본 그렇군요. 그 공장 노동은 월급이 얼마쯤 됐습니까? 전 그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주, 그러니까 3주 정도 일을 했는데 잔업특근 풀로 일을 했었거든요. 일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일하자는 주의로 그때 한 160만 원 정도 받았었어요. 그것도 아무튼 시간당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최저임금 정도 되는 월급을 받은 셈이 되는군요. 네. 뭐 어디 다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산업재해의 위협 뭐 이런 거는? 일단 저는 손을 좀 다쳤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손을 움직이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고장난 기계를 누군가 수리를 해준다고 왔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제 살점이 약간 좀 들리는, 꼬매기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그만두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그 정도의 상처를 좀 입었고 그다음에 계속 손목을 쓰다 보니까 손목에 물혹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물혹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근데 그 꼬맬 정도까지 비슷한 정도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그러면 회사 측에서 무슨 처치를 해줘요? 병원에도 갔어야 됐었나요? 그때 전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없었어요?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부상은 누구나 다 쉽게 당하는 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 이제 붕대로 간이깁스처럼 만들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배달하다가는 뭐 사고 날 뻔한 적 없었어요?
저는 실제로 아까 사고가 오토바이 조금 뭐 손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배달을 하면서 새로 생긴 습관이 시동을 끄지 않고 오토바이를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간을 계속 단축하려다 보니까 배달을 빨리 하려면 뭐 오토바이를 세우는 시간, 시동을 켜고 끄는 시간 자체도 이제 줄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동을 끄지 않고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려다가 이 거치대가 제대로 서지 안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내려가지 않은 채로 이제 쓰러지는 판에 제가 이제 엑셀을 잡아당긴 거죠. 일으키다가.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때 신호가 양쪽 도로에 신호가 걸려 있어서 차들이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어이고. 맞은편 차선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이고. 네. 뭐 어디 부러지거나 부러지진 않았는데 뭐 전치 2주 정도 멍을 막 들고 멍과 뭐 타박상, 찰과상 이 정도.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사고 많죠? 네, 그때 이제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산재 가입의 필요를 못 느낀다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죽을 정도로 다치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달 1년 하면서 사고가 한 10번 가량 났었다고. 근데 그거 다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네. 어떤 친구들이 그런 일을 계속 하던가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만난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 실패를 하고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인 상태에서 이제 요리를 배웠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셰프라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보다 이제 요리사라고 얘기하는 그냥 현장에 있는 한식집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우가 좋지 않으니까요. 열악하죠. 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호주에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고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30대 나이에 고졸 학력에 일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은 벌어야겠고, 네. 근데 뭐 월 500, 600은 보장해준다고 하니 우선 진짜 그렇게 보장이 돼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없었는데 뭐 500, 600 보장해준다고 하니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 친구는 한 3, 4개월 정도 일했을 때 200에서 300만 원 가량 받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당으로 받으니까 네네. 자기가 뭐 오토바이 운전 실력이 좋고 뭐 지리에 밝고 이러면은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걸 또 노리는 거로군요. 지리에도 밝고 신호 위반도 사실 잦아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래요. 자, 이 책 제목이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 비록 뭐 한 3주, 한 달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두 분은 진짜 노동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험해봐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산재는 가입돼야 된다. 고용보험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기사로는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은 산재 가입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뭐 담보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사고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필요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시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도 지금도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네. 고한솔 기자. 저도 비슷한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 쓸 때는 그러니까 되게 무조건 그 노동 시간 좀 축소를 해야 되고 시간당 임금을 높여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재를 하게 되고 기사를 쓰게 되고 했었는데요. 근데 노동 현장에서 만난 그 동료분들은 그 52시간 정책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야근 특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 줄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 노동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야간 노동을 하면은 임금이 더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임금이 160만 원 정도 됐다고 했던 것도 잔업 특근 야간 노동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곧 임금인 분들한테는 그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좀 사치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입장을 100분 이해하고 제가 기사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흔히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표현 쓰는데 돈이 없으면 저녁이 있으면 뭐하냐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큰 방향에서는 시간당 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은 줄이고가 맞지만
아직 그게 적용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 한마디씩만 좀 해보세요. 우리 장수경 기자부터. 저희가 사실 운전하다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 상당히 위험하게 네. 운전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 되게 부끄럽지만 욕하는 경우도 좀 있고 이랬었는데 너무 그렇게만 보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 너머의 상황까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고한솔 기자도. 저는 그 주야간 막교대로 일을 했었는데 교대제라는 그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경비 업무도 그렇고 간호사 하시는 분들도 교대제로 일하시고 이런 생산직군도 거의 다 이제 교대제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야간 노동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풀어야 할 숙제는 구석구석이 많군요.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과속이나 난폭, 신호 위반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야간 노동 안 해도 업체가 되게끔 또 만들어야 되는 건데 바로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노동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어봤네요. 한겨레신문 장수경, 고한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